국수나 빵 같은 밀가루 음식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밀가루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밀가루 음식을 아예 끊는 것보다 밀가루를 똑똑하게 먹는 게 건강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밀은 10,000년 넘게 인류가 먹어왔고 수십억 인구가 주식으로 먹는 3대 곡물 중 하나입니다. 건강을 위협할 만한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밀가루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밀 그리고 가루 두 개의 뜻이 합쳐진 건데요. 가루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스프링클러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가루 음식은 소화 흡수가 너무 잘 되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당 경보 장치가 발동이 됩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혈당 경보가 울리면 인슐린이 쏟아지면서 혈당을 낮춥니다. 스프링클러에서 물 나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불이 꺼질 만큼만 양을 딱 재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물바다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인슐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혈당 뒤에는 저혈당 증상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소화가 잘 되니까 뱃속에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금방 꺼지는데 다른 말로 하면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똑같은 칼로리만큼 음식을 먹은 두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밀가루 음식을 먹은 쪽이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에너지가 충분해도 금방 배가 고파질 거거든요. 밀가루가 소화가 너무 잘 되는 이유는 포함된 영양소의 종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밀에서 가장 많은 영양소가 몰려있는 부분은 배아라는 부분입니다. 밀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철분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도 풍부한데요. 아쉽지만 밀가루는 이걸 빼고 만듭니다. 겉껍질과 속껍질도 당연히 벗겨내고요. 결국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의 몸은 아주 나쁜 기름진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좋은 기름이 아닌 나쁜 기름. 예를 들면 과도하게 늘어난 피하 지방은 똥배를 만들고요. 혈관에 기름기가 많아져서 피도 끈적끈적하게 변합니다. 내장 주변으로 기름기가 쌓이면서 내장 지방이 만들어지는데요. 내장 지방이 가만히 붙어 있기나 하면 다행입니다. 여기서 아디포카인을 비롯해서 각종 분비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는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 또한 만들어지는데요. 그럼에도 탄수화물이 더 많이 쌓이면 간암을 유발하는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로 바뀌기 가장 쉬운데요. 땔감으로 치면 종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는 탄수화물이 자꾸만 생겨서 문제가 되는데요. 간에서는 남은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바꿔서 임시로 저장해 둡니다. 필요할 때 다시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로 쓸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임시 저장소마저 다 차게 되면 땔감으로 쓰기 굉장히 까다로운 중성지방으로 바뀌는데요. 건강을 해치는 기름진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합병증이 더 무섭다는 당뇨병 위험도 커지는데요. 포도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게 당뇨병이죠. 원래 그 수치를 내려주는 게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거나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지만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경우 당뇨병이 찾아옵니다. 세포로 가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방황하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당뇨병, 동맥경화, 뇌졸중, 치매, 신부전증, 실명까지 당뇨가 불러오는 합병증은 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밀가루는 맛있지만 덜 먹어야 하는 나쁜 음식으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삼시세끼 밀가루를 먹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당뇨병에 걸리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밀가루를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인데요. 밀가루가 무조건 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은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낳기도 합니다. 밀가루를 흰색으로 만들기 위해 표백제를 쓴다는 소문, 방부제가 많다는 소문,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 글루텐이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런 소문들은 사실이 아닌데요. 밀가루는 몸에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식 쌀과 비교하면 단백질 비중이 50% 이상 높고 식이섬유는 42%나 더 풍부하며 약 2배에 달하는 아미노산이 밀가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8, 90년대 우리나라 제과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빵을 떠올려 볼까요? 단팥빵, 크림빵, 그리고 곰보빵. 이들의 공통점은 채소나 과일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엄청난 양의 설탕으로 단맛을 낸 밀가루 빵이라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밀가루만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밀가루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이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탄수화물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 속도를 늦춰주는 착한 회방꾼이 필요한데요. 가장 훌륭한 회방꾼은 채소와 고기입니다. 예를 들면 식빵, 인절미, 햄버거 중에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더 건강하고 안전할까요? 이제는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같이 먹으면 영양 균형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오랫동안 배가 부르도록 포만감을 지속해서 과식을 막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인슐린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음식 피자를 보면 밀가루에 다양한 채소와 고기 그리고 치즈를 같이 먹습니다. 샌드위치도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라면은 어떤가요? 떡볶이나 짜장면은요?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야채를 같이 드신다면 말이죠. 혹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밀가루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리셨다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 잘못된 습관이 있을 뿐이죠.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